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한국이 부자 국가이며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미 정부 인사는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까지 있지 않냐는 식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으로도 한국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지금 돈만 노리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을 단순히 용병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소미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방위분담금 인상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비판대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지금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있을 대선과 현재 진행되는 탄핵 조사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탄핵 조사의 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탄핵 청문회를 주관한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21일 마지막 청문회를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 더한 일을 했다며 총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탄핵 조사에 5일 동안 진행된 12명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 폭탄 증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고든 선더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의 지시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인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미국과 미래를 도모하는 여타 국가들에게도 큰 비극이라면서 자신이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윤리적인 대통령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하원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탄핵 심판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과 더불어 미국의 정치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는 다음 달 초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주둔 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의 망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것에 우려하며 안보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상대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최근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30대의 피트 부티지지 시장에 대해 시진핑이나 김정은을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제5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한국으로부터 소외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한 정권의 적통성 부여 등 북한에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앞선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사진 찍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반간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전개돼야 할 한국과의 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만이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과다한 방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는 현재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려 있고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미국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 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은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미국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지금 막바지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협의는 하고 있다,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마지막까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괜찮다고 했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한국이 던진 제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초 일본에 가서 한 배상안이었습니다. 가하무라 간사장이 이를 아베 총리에게 설명하자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여기에 양국 국민 성금을 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금 수출 규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일본이 강력하게 연장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 일본 자위대 최고직에 있었던 한 인사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강하게 원해서 체결된 것으로 폐기되면 기밀성 높은 한국 정보를 못 받게 된다. 일본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할 때의 초기 정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낮은 고도로 발사한 신형 미사일을 일본 레이더는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한국의 정보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왜 지소미아를 원하는지 충격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과 함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맺은 지소미아로 인해 군대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 다시 부흥한다는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는 2급 군사기밀까지 알려줄 책임이 있고 상대 측 대표가 군사비밀 정보에 접근하면 허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63년에 발표된 일본 자위대의 미스야 계획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이 계획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미군이 1차로 출동하고 미군의 후방 지원을 일본 자위대가 들어가 한반도에 주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의 이 계획의 틀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베는 2015년에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로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지소미아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악재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세계인들은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에게 많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한국인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이었다면 지금의 세계적인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인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한국인 이종욱 박사 이야기입니다. 2003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WHO 사무총장 이종욱 박사는 한양대 공대를 졸업했지만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다시 서울대 의대로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봉사 현장에서 일본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다시 부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에 가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WHO 한센병 자문관으로 봉사를 합니다. 이후 2003년 WHO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에이즈 확산 방지와 소아마비 및 결핵 예방 등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소아마비 발생률을 세계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낮춘 그를 세계는 백신의 황제라고 불렀고 WHO 내에서는 작은 거인 맨 오브 액션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이종욱 박사는 2006년 5월 22일 WHO 총회를 준비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종욱 박사는 아파트 한 채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으며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습니다. 이종욱 박사는 150일 출장 업무를 보면서 보장된 1등석을 마다하며 항상 일반석을 고집했고 우리가 쓰는 돈은 가난한 나라 분담금도 섞여있다. 그 돈으로 내가 호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학자이며 백신 개발학자인 이종욱 박사는 강력한 리더십과 솔선수범으로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WHO 예방 백신 사업국장을 맡아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3x5 캠페인으로 에이즈 치료제 공급에 힘썼고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 인플루엔자도 그의 노력으로 전 세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WHO 아드하놈의 실망과 더불어 만약에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큰 거죠. 또 2017년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탈락한 데이비드 나바로 전 유엔 에볼라 대책 조정관이 사무총장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사 출신인 그는 20대부터 네팔, 콜롬비아 등 오지를 누비며 질병 퇴치 활동에 앞장선 바 있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후보로 꼽혔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장관 출신인 아드하놈을 중국이 지지하고 나서면서 2차 투표에서 아쉽게 탈락하게 됐었죠. 데이비드 나바로는 영국 태생으로 경력의 대부분을 UN,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 줄곧 보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2014년 발생해 1만 4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볼라 사태 당시 UN 에볼라 대책 조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에 비해 현 WHO 사무총장인 아드하놈은 에티오피아에서 보건장관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막판 지지로 당선되었으며 처음부터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WHO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역사에 만약이 있다면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으로 계셨다면 지금 세계의 악재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인의 귀한 한 명 한 명의 목숨보다 중국의 체면과 영광을 위해 온갖 거짓말과 변명, 기부금 수금에 바쁜 아드하놈 때문이라는 책임 추궁은 지금 전 세계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종욱 박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 아시아의 슈바이처가 하늘로 올라갔다며 슬퍼했던 해외 언론들의 추모사가 넘쳤는데 지금 와서 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